모두의 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이 이제 곧 손가락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지 그 연락의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좋을지 기다리는 게 좋을지 까지도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을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거나 위쪽에 있는 귀여운 곰돌이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잠시 후에 카드의 앞면도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2번, 4번, 1번, 5번, 3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 분이 이제는 좀 마음을 확고하게 먹고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을 움직일지 그 연락의 시기, 서로의 연락의 시기에 대해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이 사람의 오늘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안에 이런 생각을 좀 하셨다라고 하는데, 에이드 완즈에 나오는 거 보면 어떠한 변화가 있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가 되기는 한 것 같은데, 어떠한 변화를, 어떤 연락을 해볼까, 아니면 연락이 오는 거를 기다릴지, 이 사람이 무언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이나믹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이 에이드 완즈는 변화,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카드라서 이게 이 관계에 좀 좋게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조금 고민하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관계 급작스럽게 일어났던 안 좋았던 거라든가 긍정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 안 좋았던 기억들을 지금 되짚어서 생각을 하니까 사실 그거는 그렇게 별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이 사람이 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분과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과 여러분이 처음부터 서로 간에 약간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약간 티키타카가 잘 맞고 그 사람의 단점, 여러분들의 장점 이런 게 참 융합이 돼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균형점을 잘 맞아떨어지게 갔던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서로 간에 약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은근히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관계,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 약간 하고 싶은 것, 서로 간에 약간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풍요롭고 아주 행복한 기분을 느꼈던 거는 여성분이 어느 정도 배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좀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던 어떠한 분위기는 좀 형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이라든가 이 관계의 마지막에 누군가는 속마음하고는 다르게 겉으로 약간 툴툴거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거나 말을 조금 다소 약간 안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관계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한 가정 안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속마음하고는 겉으로 약간 다르게 약간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자기의 표현 방식이 조금 투박한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연애에 있어서 좀 굉장히 약간 미숙함을 가지는 누군가가 있었을 거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운명의 흐름 안에서 이 관계 속 기운, 현재의 에너지는 어떻게 남아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에 남아있는 에너지, 나이트 오브 컵스 나오네요. 이별도 나오죠. 여러분들 근데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무언가를 강요했다거나 자기의 성향이라든가 자기의 상황을 계속 강요했다라고 하면 이 관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속았어. 내가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어. 우리의 관계,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별이 된 거는 너 때문이야. 내가 그럴 줄 몰랐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서로 간의 소통합이 굉장히 약간 좋았던 관계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러한 놓지 못하는 이성적인 매력 하에 이러한 이별 자체를 인정을 못하고 고통을 느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회생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쓰리 오브 소드는 너무 이별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약간 쓸쓸하고 괴롭고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통증인 거거든요. 근데 나이트 오브 컵스, 누군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로맨티스처럼 달려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블 카드가 나옵니다. 서로 간에 약간 놓지 못하는 어떠한 이성적인 고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왠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를 탓하는 마음이 다소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의 아픔을 넘겨설 만큼 서로에 대한 어떤 감정이 좀 어느 정도 깊게 있지 않았나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의 생각에서 이 관계 속에서 맞는 면과 맞지 않는 면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맞는 면. 서로 간에 약간 금전적인 가치라든가 미래에 대한 가치, 약간 앞으로 약간 금전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약간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는 가는 길이 좀 멀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간에 약간 앞으로의 가는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정신력, 가치관, 이런 거는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직업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 이런 거를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개척을 해 나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간 찰떡같이 맞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간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었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고요. 서로 간에 약간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둘 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 그런 거에 있어서 둘 다 피곤해하는 부분은 또 비슷하게 피곤해하고, 약간 둘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또 둘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은근히 가치관이 안 맞는 관계는 아니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맞지 않는 면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력하는 패턴,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고요. 서로에 대한 에너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는 굉장히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삶에 영위하고 서로에 대한 약간 노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에너지가 빨리 떨어져. 왜냐면 이 사람은요, 막 이런 거, 우루사 같은 거를 먹어야 되시는 분이야. 안 그러면 굉장히 에너지가 빨리 떨어져서 초저녁부터 잠을 주무셔야 되는 분이 누군가 있을 거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 상황을 접한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굉장히 에너지가 빨리 떨어지고 누군가는 계속 ING고, 약간 그래서 그런 연애적인 거에 있어서, 일적인 거에 있어서, 삶을 영위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에너지의 속도감이, 에너지에 대한 달리는 페이스가 둘 다 서로 간에 약간 다른 게 맞지 않는 부분이었다. 어쩌면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아침형 인간이고 누군가는 저녁형 인간이고 그럴 수 있고, 약간 내가 일하는 패턴 자체가 약간 노력하는 스타일 자체가 조금 다른 형식으로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이 현재 여러분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마음. 남아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오랫동안 편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 사람에게는 많이 남아있어요. 그럼 이성적인 호감은? 여봐, 그리움으로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여전히 아주 100%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여전히 70% 80% 이상은 여러분들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잘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도 남아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놓지 못하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 남아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연락의 시기를 우리 다른 때랑 다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의 언제쯤 연락 올까요? 6일 혹은 6주가 소요될 것 같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언제쯤 연락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10주 혹은 10달이네요. 이 얘기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6일 혹은 6주. 자, 6일. 상대방이 언제쯤 연락 올까요? 6일. 그리고 6주.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둘 다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연락이 안 와. 그러면 10주 뒤에 여러분들이 해보셔도 되거든요. 10주 뒤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6주 안에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10주 차에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6일 차에 이 사람이 연락을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연락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머리를 굴려봐도 너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너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인 것 같다 라는 셈법을 머릿속에 이렇게 저울질을 했을 때 여러분들만한 사람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연락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6주 후에 연락을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연락을 하실지. 무조건 다시 만나고 싶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여러분들이 나의 태양, 나의 햇살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존재감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10주 뒤에 10주 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겉으로는 약간 츤데레 같이 약간 툴툴대는 그런 느낌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은근히 여러분들을 받아들이면서 약간 겉으로는 툴툴대는 그런 느낌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속마음은 그게 아니야. 사실은 이 관계 안에서 어떤 문제들을 본인도 해결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이 관계 안에서 본인이 이렇게 무언가를 풀어보려는 그런 마음의 의지 또한 다질 수 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단 딱 명확하게 나오는 거는 6주 혹은 6일, 6일 혹은 6주 상대방이 연락 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참아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10주 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보신다면 상대방이 약간 툴툴거리더라도 여러분들을 받아주는 형국은 될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언제가 재회 확률이 가장 높을지 좀 보도록 할게요. 6주, 6일이죠. 6일, 6주 그러면 여러분들 10주 10주 차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인내심을 가져야 돼. 무언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심은 있는데 서로 간에 약간 며칠 동안 연락을 해 나가면서 어떤 문제들을 명확하게 풀어야지만 재회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6일 차에 이 사람이 전폭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온다면 이거는 진짜 긍정의 신호거든요. 긍정의 신호라 그 이후로 몇 번 연락해 온 이후에 그 다음에 재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이 6주 차에 연락이 온다라고 한다면 확고하게 그날부로 재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6주 차에 연락이 왔을 때 재회로 바로 직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나머지 6일이나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10주 차에는 사실상 시간의 좀 뜸을 들여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좀 보도록 할게요. Be assertive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성을 보이셔야 된대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시그널, 툭 건드려보는 어떠한 시그널을 보여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기다렸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관계를 풀기 위해서 연락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세운다거나 상대방의 연락만 무조건 기다리지 말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6주차까지는 기다려본다라고 하더라도 10주차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그널을 보낸다거나 적극적인 연락을 하시는 게 관계에 도움이 되겠다 라고는 보여지십니다. Listen to intuition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직관의 귀를 기울이시래요. 순간적으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왠지 끝이 아닌 것 같아. 왠지 요때 연락이 올 것 같아. 이 사람 마음이 왠지 지금 이럴 것 같아 라는 여러분들만의 육감, 여러분들만의 어떠한 직관이 사실은 정답입니다 라고는 보여지네요.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상대방이 무언가 손가락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지 서로의 연락의 시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오늘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문카드 나오는 거 보면 아직까지 확신이 없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재 어떠한 오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헤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여전히 그런 숙제를 풀지 못하겠다, 답답하다, 이 관계에 확신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혹은 서로에게 다른 이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른 이성의 존재를 좀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성에 대한 존재를 의식을 하면서 지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은근히 약간 아래에서 약간 진득진득하게 조금씩 생각하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여러분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서로 어떠한 관계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 처음 본 지 얼마 안 된 시점부터 이 관계가 현실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완전히 그때부로 마치 처음 본 순간부터 관계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원활하게 이 관계가 아주 스무스하게 스타트가 되었을 거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성분이 굉장히 센스가 있고 모성애도 있고 굉장히 약간 수용적이고 말도 예쁘게 하고 약간 그런 사람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여성분의 포용력과 그리고 수용성, 이런 것들이 이 관계를 원활하게 가는 어떠한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도 보여지고요. 서로에게 약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오고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너나 할 것 없이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인내를 둘 다 많이 했던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고는 보여지는데, 어쩌면 일적인 흐름이 이 관계를 방해했다거나 어떠한 오해가 이 관계에서 빚어졌던 어떤 문제도 좀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운명의 흐름 안에서 이 관계 속 우리 남아있는 에너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남아있는 에너지, 운명의 흐름 안에 남아있는 에너지. 오, 저주먼트 카드 나옵니다. 여성분 조금 뜸을 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성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약간 도도하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원할 때까지, 완전히 들어줄 때까지 어느 정도는 뜸을 들이면서 상대방에게 순차적으로 조금씩 마음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일석이조 하나도 얻고 약간 2개까지 3개까지도 얻어볼 수 있는 어떠한 관계 회복의 기운이 여러분들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성분이고 상대방에게 여성분이다, 상대방이 여성분이다 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이 어떤 재회를 여러분들이 원한다라고 하더라도 다소 도도하게 철벽을 당분간은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릴 때쯤이면 어느 순간 순차적으로 이 관계는 회복의 어떤 단계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남아있는 기운 안에 이 저주먼트 카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관계 회복의 기운이 낮은 거는 아니다 라고는 보여지는데, 이 관계의 키는 여성분이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의 생각에서 우리의 관계 맞는 면과 맞지 않는 면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 속 맞는 면. 행복의 초점이 조금 비슷해요. 어쩌면 결혼관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신 관계라고 한다면 은근히 약간 찰떡같이 약간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맞는 면들이 굉장히 많고요. 행복의 기준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인생의 목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비슷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쩌면 서로가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결혼을 목표로 서로에 대해서 약간 어느 정도 호감과 관심과 노력을 해왔던 관계가 아닐까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좀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쩌면 개그 코드가 굉장히 잘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떤 내가 여기까지는 20대는 이렇게, 30대는 이렇게, 40대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인생의 목표가 굉장히 약간 가치관이 비슷하게 떨어지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행복에 대한 코드, 내가 이 정도면 행복해, 이 정도면 너무 좋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잘 맞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생각할 때 맞지 않는 면은 뭐가 있는지. 이게 누군가는 그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는 곰곰이 고민을 해보고 좀 정적이고 시간을 두고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있고, 누군가는 욱해. 누군가는 너무 욱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면 그때 그거를 참지 못하고 지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조금 정적이고 소심하고 누군가는 좀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급하고 약간 이런 면이 성격적으로 약간 어떤 페이스가 맞지 않았다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는 다 좋은데 미래에 대한 어떠한 가치라든가 목표도 너무 잘 맞아떨어지고 좋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이렇게 욱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아있는 마음. 아직도 여러분들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어요. 처음에 약간 100% 마음은 아니더라도 지금 그래도 한 60% 정도의 남아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서로 간에 약간 만나오면서 어느 정도 습관화된 과정이 좀 있었을 거라고는 보여져요. 그러한 과정을 지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었나 라고는 보여지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은 좀 남아있다. 이성적인 호감은 잘 모르겠대요. 아직도 내가 너를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있는지 아닌지 나는 그게 퀘스천 마크야 라는 생각. 처음에 비해서 열정을 떨어졌더라도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성적인 호감이 과연 있는지 아닌지 그때그때에 따라 달라. 어떨 때는 너무너무 네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네가 이성적으로 많은 매력을 느껴지지만 또 어떨 때는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해. 그래서 이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에 대한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게 고무줄이다 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락운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언제쯤 연락을 해올까요? 좀 멀어. 11주 혹은 11달. 너무 멀죠? 11주에 올 수도 있고 11달 뒤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언제쯤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는 건 8일 혹은 8주 라고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기가 빠르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 연락의 시기가 나왔잖아요. 11이라는 숫자가 좀 나왔어. 자,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해보는 거를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이 8일 뒤에 이 사람에게 연락을 했을 때 이거는 서로 간에 약간 조건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을 때 약간 결혼을 할 만한 어떤 현실이라든가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런 조건이 굉장히 약간 마음에 들었을 때 조건을 조금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가능성이 있다 라고는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자존심을 세울 수 있어요. 자, 8주 후에 연락을 하면 여러분들은 사실 연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8일 뒤에 해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으로부터 8주 후에 하는 거는 오히려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는 나오는데 그러면 한번 볼게요. 상대방의 연락을 나는 그냥 무조건 기다릴 거야.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더라도 몇 달이 걸려도 기다릴 거예요 라고 한다면 11주에 상대방이 연락을 한다면 좋지 않아요. 그러면 11달 뒤에 상대방이 연락을 한다면 이때도 좋지 않아. 그래서 사실은 이 관계는요. 서로 간에 약간 재회의 기운은 남아있을 순 있어도 시간이 굉장히 소요되는 그런 관계일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인디고 카드만 떠. 이 얘기는 어쩌면 이 관계가 사귀지 않았던 관계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게 어쩌면 한 사람이 조금 더 많이 좋아하고 한 사람이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관계였을 수도 있어요. 서로 간의 관계는 되게 좋았던 그런 관계였을 수는 있는데 이게 한 사람이 더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짝사랑의 감정처럼 느껴지는 어떠한 흐름, 서로에 대한 속마음을 다 드러낼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 보조 카드를 여기서 더 뽑아보고 갈게요.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8일 뒤에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해본다면 그리고 8주 뒤에 연락을 해본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11주 뒤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온다면 그리고 이 11달 뒤에 연락을 해온다면
이 사람 마음이 쉽게 변하지는 않네. 여러분들이 진짜 사귀었던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실상 8일 뒤에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는 게 서로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떠한 흐름을 가져올 수 있대요. 근데 오히려 시간을 지체하고 여러분들이 8주 뒤에 연락을 해본다면 그때는 누군가는 굉장히 약간 바쁘다거나 이 관계에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어떤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이 11주 뒤에 연락을 해온다면 상대방이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약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잘해보고 싶어서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다크윈도우 카드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여지가 잘 생기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마음이 약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11달째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상대방은 한결같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느낌은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게 문제일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가 더 좋은 것 같고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렸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 마음이 더 많이 다치는 느낌이거든요. 이 관계 흐름은 어떻게 갈지 보도록 할게요. 8일차 8일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게 된다면 상대방이 약간 자존심 같은 거는 부릴 수 있지만 이 관계에 있어서 책임감 같은 것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화의 여지가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단 이때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실 때 상대에게 조금 더 수긍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8주 뒤에 8주 뒤에 좋지 않아. 무조건 안 좋은 카드만 있거든요. 이 상황이 좋지 않아. 그리고 여기 금전적인 거 나오기 때문에 약간 다른 거에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일단은 뒤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8일 뒤에 하는 게 무조건 좋다. 그러면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면 11주 요때 11주 뒤에 상대방이 혹시라도 연락이 온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너무 높은 기대치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 관계가 서로 간에 약간 동상이몽, 대화가 약간 산으로 가는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이게 다시 재회가 되는 거는 좀 어렵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11달 뒤에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때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맞춰주거나 배려해주는 어떠한 흐름이 좀 있다면 다시금 오랜만에라도 시작을 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슬렁히 이렇게 다가오면서 무언가 다시금 여지를 보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근히 부족한 거를 이렇게 도와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11개월까지 기다리기는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만약에 혹시나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다른 이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연락을 못하는 게 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인디고 카드는 이게 내가 무언가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마음을 먹는 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성이 현재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이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카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관계에 있어서 가까운 미래 안에는 여러분들이 8일차에 연락을 해보는 게 더 좋다라고는 나오게 되네요. 아니면 정말 멀리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나오네요. unlikely. 재회의 기운은 아직은 머물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성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그리고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처음에도 나왔죠? 그래서 이 관계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아. 뭔가 변수가 너무 많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스에 나오는 거 보면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그런 불투명한 관계이기는 해도 네가 원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옆에서 쳐다보면서 그냥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응원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호천사님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던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던 아니면 상대방의 연락을 그냥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더라도 기다리시던 이거는 여러분들의 결정이지만 여러분들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뭔가 지지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확실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인연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의 어떠한 테크닉이 아닐까 또 보여집니다.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라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에게 도저히 연락이 없는데 여러분들도 엄두가 안 나는 지금 이 시점, 이제는 상대방의 손가락을 움직일지 그 연락의 시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오늘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데블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서로 간의 소통합이 굉장히 약간 찰떡 같은 그런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아유 음흉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냥 쏘쏘했어요 라고 생각을 하면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억울하고 짜증나고 속았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네가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 라는 그런 좋았다 나빴다 약간 속으로 약간 다중이 같이 약간 앞뒤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일 수 있겠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억울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왜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이 오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이분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어떤 관계였을까요? 누군가는 이 관계가 시작됐을 때 굉장히 힘든 무언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어요. 처음에 누군가는 다른 인연하고 정리가 된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아니면 실직을 했다거나 이직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나에게 굉장히 마음 아픈 무언가가 있었다거나 혹은 심지어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거나 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상처 이런 게 굉장히 크게 간직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슴 아픈 가운데서 이 관계가 무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연애에 대한 테크닉도 떨어지는 느낌이라 누군가는 자기 표현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상처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원래 성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워낙 연애적으로 미숙한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럴 수는 있는데 속으로 감춰져 있는 어떤 생각보다는 이 겉으로 나오는 게 좀 거칠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앞뒤가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츤데레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거나 이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은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상처 주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서로 간의 소통합이 괜찮았던 그런 관계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라도 서로 못 놓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서로 간에 약간 억울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서로 간에 약간 절충을 해 나가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맞다라는 거를 은근히 계속 어필을 하면서 그쪽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다루려고 했던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운명의 흐름 안에서 이 관계, 이 남아있는 에너지, 현재의 기운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 남아있는 에너지. 투부한자 아직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남성분이 키를 쥐고 있을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네요. 이 남아있는 에너지에는 여성분은 굉장히 약간 소프트하고 약간 부드럽고 수용적이고 모성애가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 남성분은 굉장히 고집이 세고 자존심도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면이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절충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약간 조금씩 양보해야 되는 거는 맞아. 근데 남성분이 양보할 것 같지는 않고요. 무언가 일을 벌인다라고 하더라도 본인 중심적인 어떠한 행동,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런 느낌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거를 여성분이 부드럽게 받아줄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도 무시할 순 없어요.
자, 무언가 희망의 빛은 있어는 보여요. 두 개의 완즈는 무언가 앞으로의 관계 안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길 쪽으로 갈 수 있는 약간의 희망의 빛. 근데 그것을 남성분이 조금 더 절충은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직은 완전한 끝이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아직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거를 여성분이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 이 관계의 키는 남성분이 가지고 있는 거는 맞으나 움직임과 행동력은 남성분이 가져야 되는 거는 맞으나 그러한 내용들을 수용하는 거는 여성분의 어떠한 일도 중요하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상대방의 생각에서 이 관계에 맞는 면과 맞지 않는 면이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볼게요. 상대방의 생각에서 이 관계에 맞는 면. 이거 완전 그거거든요. 서로 간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면은 둘 다 똑같다. 그리고 매지션 카드가 뜨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 한 명이 좀 잘난 맛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가 하는 일이 소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고 인기가 많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뭔가 만들어내는 직업이나 예술, 예체능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어떠한 기량을 발휘하기엔 반대쪽에 있는 그 사람 있죠? 누군가는 그거를 서포트를 잘해주는 어떠한 느낌. 그래서 은근히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을 한 사람이 잘 보완을 해주면서 그거를 잘 내가 내 일에 충실할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땐 그거거든요. 상대방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수용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너도 나를 사랑하지만 나 또한 너도 사랑해. 이거는 공통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했던 거를 나는 많이 느낄 수 있었어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내가 비록 이런 면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네가 그런 거를 수용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약간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맞지 않는 면, 누군가는 이 관계에 불안한 면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좀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 그거를 왜 불안해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 느낌으로 봐서는 그거거든요. 누군가는 감정 기복이 조금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인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다소 불안한 감정을 좀 가지고 있다거나 이게 반대일 수도 있어요. 이 둘 중에 한 명은 불안한 감정을 조금 자기의 그때그때 약간 불안한 모습들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반대로 조금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현실적이고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이게 서로 간에 약간 성향에 차이가 다소 있었다라고는 이 사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현재 여러분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여러분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마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마음. 이거는 관계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이성적으로 느끼는 매력은? 이것도 아직도 있어. 처음에 100% 마음이라고 볼 수는 없어도 아직도 한 60에서 70%의 이성적인 매력은 여전히 느끼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계 회복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자, 이 사람이 무언가 그거를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수용해 줄 수 있을지, 나를 받아줄 수 있을지, 조금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타이밍을 보는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과연 나의 어떤 면을 받아줄 수 있는지를 이 사람 고민하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연락운을 한번 볼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전하고 조금 다르게 볼 거예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시기 한번 볼게요. 2주나 2달이라고 나옵니다. 2주 뒤나 2주 차나 아니면 2달 됐을 때 연락이 온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은 그 전에 못 참겠어. 나도 한번 연락을 해보겠어요. 자존심 따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미련이 남기는 것보다는 연락을 하는 게 낫겠어. 라는 여러분들의 판단이 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언제쯤 하시는 게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6주 혹은 6달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연락을 기다려보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락을 기다려보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약간의 텀을 두시고 6주 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을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연락운이 지금 2주와 2달째에 있잖아요. 2주 혹은 2달. 언제가 더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주차. 그리고 2달째. 2주차가 더 그나마 높아. 2주차가 그나마 높은데 요때도 마음의 불안감이 조금 있는 시기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서로 간에 약간 타이밍이 어긋난다거나 무언가 이렇게 대화의 여지는 좀 생길 수 있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연락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좀 뭔가 실속 없는 대화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2달째보다는 2주차가 조금 더 높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단 연락을 하게 될 확률 자체가 높은지 한번 볼게요. 하게 될 확률이 높아. 근데 여기서도 이 뜨밤 카드가 나오고 이것도 뜨밤. 이런 것도 무시해. 이것도 뜨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외로워지면 진짜 못 견뎌질 것 같아요. 스스로가 외로워지면.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나고 약간 그런 느낌. 아직도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6주차에 그리고 6달에 6달 정도 가면요. 여러분들 다른 이성 생기겠네. 이 2달까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6주 차에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베리어스 카드, 다른 이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8달째는 8달,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6달 후에는 사실 여러분들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6주, 요때만 본다라고 한다면 6주, 요때는 여러분들이 해보셔도 돼요. 이 사람이 2주 차에 연락을 기다렸는데 안 와. 그러면 6주 차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딱 먹고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2주 차에 연락이 온다면 어떤 마음으로 연락을 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네. 2주 차에 연락이 오면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을 하고 네가 너무 보고 싶었고 너 아니면 안 되겠고 이런 생각으로 연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는 연락운 자체가 재회운까지 연결돼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2달째에도 연락운이 있는데 이때는 높지 않잖아요. 혹시라도 낮거든요. 되게 이때 연락운 낮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때 연락이 온다면 연락을 안 하실 것 같네. 무언가 요때는 2달째에는 만약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연락이 온다면 그냥 일상 얘기만 한다거나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해서 막 여러분들 속이 약간 오히려 더 탁탁 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요때는 사실 연락은 자체가 의미가 없다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와? 그러면 6주 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본다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수준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서 떨쳐내지가 않아져. 한번 해봐야 되겠어. 라고 했을 경우에 오히려 여러분들의 미련을 털어낼 수는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은 한 번이거든요. 2주차에 이 사람이 연락이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앞으로 어려울 수 있겠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먼저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6주차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미련을 떨쳐내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쪽으로 마음이 완전히 급선회가 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2주차에 이 사람이 연락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는 것들이 반복이 되고 이 관계는 서로 간에 약간 지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은 이거거든요. 저지먼트 카드. 여러분들은 이러한 과정들, 일련의 힘든 과정들을 겪음으로 인해서 추후에 시간이 더 많이 지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오히려 더 좋아지고 돈독해지는 그런 흐름은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딱 2주 차에 이 사람이 나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관계는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은 다른 이성을 만나는 쪽이 더 낫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좀 보도록 할게요. NO라고 나오네요. 연락운이 2주차에 살아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관계는 가능성이 있는 관계, 하지만 우여곡절을 통해서 나중에 추후에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수호천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까워. 네가 그런 우여곡절을 다 겪을 만큼 네가 별로인 애는 아니지 않니? 내가 볼 때는 너는 어디에 내놔도 나쁜 아이는 아니야. 어디에 내놔도 괜찮은 아이인데 그 친구가 너에게 그렇게 할 이유는 없어.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 관계에 반대세라고 하면서 가볍게 톡 치듯이 반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트러스트 나오네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어보시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인지, 수호천사님은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존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라고는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좀 넘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관계,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 대한 어떠한 관계 또한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좌지우지할 만큼 연애에 있어서 키를 주게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네요. 그럼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도대체 연락을 왜 안 하는 건지, 이제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연락의 시기가 생길지 명확하게 그 시기에 대해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오늘 여러분들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King of Wands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은 과거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지, 인기가 많이 있어서 아마 추종자들이 좀 많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이 사람 여러분들이 본인을 잘 챙겨줬던 그런 사람이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보다는 나은 사람, 여러분들이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 지금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은근한 신경 쓰임은 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었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순간이 오늘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이분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서로 어떠한 관계였을까요? 아이고, 처음부터 이제 부정카드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관계에 예민한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는 보여져요. 이 예민함이라는 게 이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굉장히 약간 혼자 고민하고 두려움에 떨고, 예를 들어서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헤어짐을 걱정하고 헤어진 이후에 힘들 거를 걱정하고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관계에 두려움을 좀 갖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게 긍정적으로 나올 때는 너무 센스가 있게, 아, 내가 이런 거는 싫어하는데 저 사람도 싫어하겠지? 내가 이렇게 보아하니까 저 사람은 아메리카노를 마셔도 딥카페인으로 먹는 거 봐서는 무언가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는 싫어하겠지? 그럼 바카스도 사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바카스 대신에 다른 거를 줘야 되겠다. 뭐 다른 거를 줄까? 비타오백을 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센스 있게 하나서부터 10가지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거나 아니면 과거에 있던 어떤 일들을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본인의 상황상 연애가 원활하지 않은 시기라서 뭔가 계속 2%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다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 관계가 시작이 됐고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잘 만들어 나갔던 그런 분들이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잘 만나고 갔던, 처음에 걱정하고는 다르게 생각보다는 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서로 간의 이 관계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 누군가는 후회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운명의 흐름 안에서 이 관계 속의 기운, 에너지,
어떻게 남아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현재의 에너지. 서로 간에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어떠한 흐름. 오히려 너무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우울해. 아무것도 못하겠어. 라는 그런 느낌. 이게 상실감을 느끼는 시기가 지금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서로 간에 약간 앞에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틀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분명히 어떤 결과는 있을 것 같은데 서로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등지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약간 각자의 컵을 가지고 등을 지고 있는데 이게 얼굴만 살짝 옆으로 돌려도 금방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못하는 거야, 각자. 그런 느낌. 상실감과 후회는 하지려도 어떤 행동을 하는 거는 미약하다. 그리고 6개의 소드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옆에 누군가랑 같이 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는 두 분 중에 한 분에게는 다른 이성이 생겨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서로 간에 이런 우울감이라든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권태감 그리고 약간 다른 거에 신경을 쓰느라 이 관계에 신경을 못 써주는 어떤 흐름이 있다 손 치더라도 누군가가 용기를 내준다라고 한다면 나와 함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고 서로 간에 약간 고개를 움직이지 않고 각자 다른 곳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이제는 더 이상 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어요. 어쩌면 상대방이 볼 때는 여러분들은 인기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할 수가 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더 먼저 생겨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상대방의 생각에서 이 관계 맞는 면과 맞지 않는 면이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볼게요. 맞는 면. 이게 그거야. 서로 간에 약간 편한 거를 추구하는 게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서로 간에 약간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너나 할 것 없이 필요한 거를 좀 보완해주고 서로 간에 약간 안정적인 흐름. 둘 다 평화주의자일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녹색을 좋아하고 약간 바다보다는 산을 좋아하는 그런 취향.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 그게 아니더라도 누군가 나를 귀찮게 하는 거를 싫어하고 좀 안정적으로 만나는 걸 선호하는 것. 무언가 굉장히 아웃고잉 하게 나가서 엄청나게 놀고 약간 몸으로 부딪히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정적으로 쉬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에 대해서 무언가를 재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은 사실 좋았다. 그런 게 잘 맞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누군가는 굉장히 약간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는 한 사람은 누군가의 배려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상대방이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조금 더 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보다는요. 이 관계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마인드는 비슷해요. 그런 가치관은 비슷해. 근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 들여다보게 된다면 어떤 사랑에 대한 표현 방식이라든가 누군가에게 이 관계를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배려라든가 상대방의 어떤 감정 표현을 바라는 마음이 조금씩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현 방식이라든가 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게 원하는 게 조금 더 각자 둘 다 많았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다름이 좀 있었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이 연락을 안 하는 이유,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신이 없대요. 이 사람이 연애적인 자신감이 굉장히 약간 떨어지고 있는 시기가 지금일 수도 있고요. 혹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자존감이 좀 떨어져서 이 사람이 자신감이 없다. 어차피 나를 안 좋아할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에 가깝다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남아있는 마음. 여러분들에 대해서 엄청 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에 대해서 좋았던 감정들을 아직도 그대로 품고 있다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성적인 매력도 여전히 많이 느끼는 여봐. 이성적인 매력도 여러분들에게 엄청 많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성적으로 굉장히 예쁘고 멋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좋아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낮은 자존감, 이 사람의 예민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실망감을 좀 주게 되지 않았었나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자신이 없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과연 연락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연락을 한다면 언제쯤 연락을 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봐, 되게 좀 멀죠? 자신감이 없죠? 12주 혹은 12달. 이게 12주잖아요. 너무 멀어. 그죠? 거의 최소한 3개월 이상이 됐을 때 연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나. 자신감이 엄청 없어, 지금. 자신감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언제쯤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도 같은 12의 맥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12일 혹은 12주야. 여러분들은 12일째에 여러분들이 해본다거나 12주 차에 여러분들이 해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 라고는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엄청 자신감이 없어. 그러면 이 연락운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누가 먼저 하는 게 좋을지. 자, 상대방이 12주 12달 12달이잖아요 12주에 상대방의 연락은 봐봐 블랙이야. 자 12달 상대방은요 이 3개월 뒤에 연락하는 것도 주저할 수 있어. 그때도 자존감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뒤에는 은근히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고 보고 싶어서 그때서야 할 수 있겠다 라고는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2일 뒤에 여러분들이 한다면 오래 만나신 분들은 12일 뒤에 하시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만나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풀 수 있는 어떤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대화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주 뒤에 여러분들이 한다면 이때는 별로 좋지 않다. 이때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상대방의 연애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는 시기라서 여러분들이 하셔도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어떠한 흐름이 긍정적으로 보여지진 않겠다 라고는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12주에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 출발 카드가 나와. 이거는 여러분들과 새 출발이 아니고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아니면 내 인생을 리프레시하고 싶다 내 인생을 새 출발하는 그런 느낌으로 살고 싶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라든가 지금 좀 어떻게 지내? 약간 지금 잘 지내고 있어? 너의 새 출발은 어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안부 정도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때 1년 뒤에 1년 뒤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아마 사람의 기억은 되게 웃기는 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인 생각으로만 남거든요. 이게 일종의 뇌의 방어기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안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되면 이 뇌가 터져. 그리고 우울증이 생겨요. 그래서 안 좋은 것보다는 긍정적인 아무리 나빴던 관계여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긍정적인 생각만 나게 마련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게 굉장히 강해지고 여러분들하고 약간 긍정적인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기 때문에 이 사람이 1년 뒤에는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얘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냥 밥 한번 먹을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2일째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면 이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면 그거를 또 되게 고마워는 해. 되게 고마워는 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약간 수용적이고 그러한 말투라든가 행동들 이런 게 굉장히 약간 감성적으로 약간 와닿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면 이 사람이 잘 받아주고 어떤 부분에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려는 그런 수용적인 모습은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12주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면 오히려 이 상대방의 연락을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게 훨씬 나은 관계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서로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마음의 불안감은 있지만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해서 서로 간에 약간 너나 할 것 없이 다시금 붙을 수 있는 어떠한 흐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의 연락을 기대하는 거는 상대방이 너무 연애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대하는 건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바로 당장의 재회는 아니어도 어떤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만약에 상대방이 연락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이 관계 흐름은 그 후에 어떻게 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12주 안 돼. 그죠? 5 of cups. 12주 뒤에 연락을 한다라는 거는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관계가 원활하게 가지 않고 여전히 이 관계는 서로 간에 약간 대화가 안 된다거나 서로 간에 약간 좋지 않게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유지될 수 있겠다. 그래서 상대방이 연락을 할 때는 별로 좋지 않다. 1년 뒤에 이 사람이 연락을 하면 그때는 서로 간에 3 of cups 약간 반가운 기분이 둘 다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때는 정말 밥 한 번 먹는다거나 술 한 잔 걸친다거나 이런 흐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는. 오히려 더 좋았던 기억을 서로 간에 약간 추억을 얘기하면서 좋은 얘기들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12일 뒤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게 되면 이 관계의 흐름이 킹 오브 컵스.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셔야 되겠네. 여러분들이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연락의 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만 관계의 키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킹 오브 컵스. 다시 한번 사랑을 느끼고 나 너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수용적인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관계, 이 남성분의 어떤 사랑의 표현으로 인해서 이 관계는 다시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생기겠다. 그럼 12주 뒤에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이때도 좋네요. 12주 뒤에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더 선 카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이 사람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엄청 더 좋은 관계로, 이전보다 더 좋은 그런 관계로 오히려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연락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게 좋고요. 12일 뒤 혹은 12주 뒤 여러분들이 그때쯤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게 오히려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더 좋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연애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연락을 하셔도 이 관계는 어떠한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되게 주저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의 키, 이 관계의 연락의 키는 여러분들이 쥐고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 메시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어설티브 여기서도 나오네.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띄셔야 된대요. 상대방이 움직이기에는 생각보다 예민하고 생각보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을 톡 건드려줘야지만 이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어떠한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습니다. Ask for help from others.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확신이 없고 이 사람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난 도저히 마음속에 맥이 안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요청해 보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현명한 조언들을 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객관적으로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게 좀 확신이 생기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나오죠? If you believe.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 관계는 회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어떠한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관계는 만약에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포기한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다른 이성이 빨리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연락이 없는 이 사람 도대체 함흥차사인지 이제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제쯤 오게 될지 서로에 대한 명확한 연락의 시기를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오늘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투 오브 소드 나오는 거 보면 아직도 여러분들에 대한 갈등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적 갈등을 엄청 하신다라고 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다시 연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연락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고 이 관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도통 고민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오늘이다. 마음속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이분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서로 어떠한 관계였을까요? 처음에 굉장히 약간 긍정적으로 들이대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처음에 너무 좋아서 약간 발랄하게 들이대는 그런 양의 기운, 긍정의 기운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 밝아서 그거 있잖아요. outgoing한 성격. ES의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 누군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밝은 에너지로 이 관계는 처음부터 너무 행복했고 좋았고, 마치 약간 따뜻한 햇볕을, 약간 내가 이게 비가 온 후에 밖에 나가서 따뜻한 햇살을 맞으면서 광합성을 하는 그런 느낌처럼, 광합성을 해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면서 나의 이렇게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그런 느낌처럼 아주 따뜻한 그런 느낌으로 이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군가는 굉장히 약간 고집이 세다거나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헤어졌다가 다시 붙었던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는 보여지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만난 이후에도 이 관계는 회복이 안 되고 그게 또다시 약간 반복이 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지치는 그런 느낌이 든다거나, 혹은 누군가는 일적으로 너무 많이 지쳐서 이 관계에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어떠한 흐름이 생긴다거나, 그래서 너무 지쳐서 항상 피곤하고 이 관계에 노력을 안 하는 그런 느낌을 좀 갖는 사람이 있었겠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비해서 에너지가 현저히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운명의 흐름 안에서 이 관계 속 이 현재 에너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에너지 기운. 에이트 오브 컵스, 이 미련 카드가 나오죠. 페이지 오브 펜타클 기회 카드 나옵니다. 여러분들 긍정의 기운이 3장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이트 오브 컵스는요, 미련, 서로에 대해서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을 그냥 놓고 온 거에 대해서, 내가 감정을 그대로 놓고 온 거에 대해서 미처 완전히 정리할 생각을 못하고 이 관계를 끝냈는데, 끝내고 나서 보니까 아쉽고 후회되고 후폭풍이 오고 이런 느낌을 둘 간에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오브 펜타클은 기회, 다시 한번 내가 이 관계를 살려보지 않을까라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더 스타 카드는 긍정의 기운이죠. 앞으로 갈 수 있는 긍정적인 기운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물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번의 기회가 현재의 기운으로 다시 생겨날 가능성도 높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의 생각 하에 여러분들과 이분은 맞는 면과 맞지 않는 면이 무엇이었다라고 생각하는지 볼게요. 이 관계, 상대방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과 맞는 면. 서로 솔직하셨나봐. 솔직하고 아싸란 면이 있어.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약간 한 번 싸울 때는 대차게 싸우기는 하는데, 누군가는 약간 적극적으로 어떤 면에 좀 피력을 한다거나 그거를 좀 수용을 한다거나, 또 되게 배려 있게 해줄 때는 좀 배려 있고, 약간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 아싸란 그런 면, 약간 쿨하게 어떤 부분을 좀 피력할 땐 피력하고 좀 배려해줄 땐 배려해주고, 약간 이런 부분이 둘 다 되게 맞는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맞지 않는 부분, 이게 서로 간에 자기 욕심이 좀 있어. 그래서 지지 않으려는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욕심대로 하려는 그런 면이 있어서 때로는 한번 부딪히기 시작하면 이게 다툼이 끝이 없대요. 그래서 같은 거를 가지고 한 사람이 좀 양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서로 간에 약간 치고 빠지는 거는 한번 쿨하게 약간 뒤끝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뒤끝만 없으면 뭐해. 정작 싸울 때 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만 하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게 물러서지 못하는 어떠한 다툼이 반복되는 게 너무 힘들다,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이 두 분은요, 다툼의 기운, 어떤 그 테크닉이라든가 싸움의 기술이라든가 이 연애적인 테크닉이 둘 다 되게 좋으신 분은 아니다. 문제 해결 방식이 둘 다 아주 훌륭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연락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 그거야.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둘 다 맞지 않는 면이, 둘 다 욕심을 부리고 둘 다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많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식스 오브 펜타클, 여러분들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 지금 버티는 거에 가까워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이 사람 여러분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마음. 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마음. 화만 남아있네.
지금 엄청 여러분들이 헤어지신 지 얼마 안 됐다거나 크게 싸운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난 너랑 안 만나. 난 너랑 끝났어. 이제는 나 도저히 안 돼. 약간 이런 억울하고 화가 나고 약간 마음속에 우라통이 막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은 게 지금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이성적인 마음은, 이성적인 매력은 그것도 아니래. 똑같이 또 무슨 매력인 매력이냐, 개뿔이 무슨 매력이 뭐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해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 지금 화로 똘똘 뭉쳐 있는 상태가 지금이다 라고는 보여져요.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기운은 한 번의 기회가 더 올 것이다 라고는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뭐 이 사람의 화가 좀 풀릴 수 있는 어떠한 흐름이 생겨야지만 어떠한 흐름이 생기겠다 라고는 보여지는데, 연락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한다면 언제쯤 하실지. 아이고, 1일 혹은 1주네. 이거 금방 풀어지겠는데요? 1일 혹은 1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해본다면 4주 혹은 4달. 여러분들은 기다리셔야 되겠네. 무조건. 상대방이 1일 혹은 1주 후에 연락을 하겠다 라고는 보여지는데, 짧아요. 여태까지 이 본 리딩 중에서 이 5번이 제일 짧아요. 주기가. 이거는 지금 싸워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싸워서 누군가 이별을 얘기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별이 진짜 이별이 아닌 거지. 자, 그러면 상대방이 언제쯤 연락이 올 가능성이 더 높은지 그 의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일 뒤에, 내일이죠? 지금으로부터? 요때는 안 하게 될 가능성도 있네. 자, 내가 확신이 없고 아직까지도 화가 나. 그러면 1주 후에. 일주일 후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일주일 안에 할 수도 있어. 1일 뒤에는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자존심 부리고 내가 오히려 이 관계에 대한 약간 마음의 갈등이 계속 되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주일 후에는 상대방이 연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연락이 안 와. 그러면 4주 후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이때도 좋습니다. 그럼 4달 뒤에는 뭐 볼 것도 없어요. 4달 뒤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만나. 4달 뒤에까지 연락하지 마요. 자, 이건 내가 이렇게 안 봐도 되나? 일단은 왜냐면 제가 안 보는 이유는 이 전에 기운이 좋아서 제가 안 보는 거예요. 4달까지 갈 필요가 없어. 상대방이 일주일 뒤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안 온다라고 하더라도 4달 뒤에 여러분들이 해도 4주 뒤에 여러분들이 해도 이 관계는 광명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4달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자, 그러면 현재의 기운도 기회카드가 나오잖아요. 자, 상대방이 만약에 되게 낮기는 한데 상대방이 내일, 지금으로부터 내일이죠. 내일 연락한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는지. 뭐 필요한 게 있어서 하는 거야. 필요한 게 있어서. 아니면 서로 간에 약간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맞았던 관계라고 한다면, 혹은 일적으로 연관되신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하는 거야.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연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연락을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 뒤에 연락을 한다면 나오죠? 가능성. 이 관계에 아직도 가능성이 있고, 내가 너에 대한 미련, 후회, 후폭풍 이런 게 연달아서 다다닥 오기 때문에 도저히 놓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연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4주 뒤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이 사람의 반응은 너무 좋아. 나 기다렸어. 네가 나에게 여태까지 연락을 하기까지 나 무조건 기다렸거든.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나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서로 간에 약간 지지하는 마음 속에서 누군가는 좀 기대치를 좀 낮춘다거나 욕심을 조금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다.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두 분 다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이쪽은 내일은 사실 볼 것도 없고요. 그래도 볼게요. 볼 것도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궁금해 하실 거니까, 만약에 혹은 내일 일적으로나 어떤 필요한 게 있어서 연락을 한다라고 해도 상대방이 연락이 온다면 이 관계 어떻게 흘러나갈지 볼게요. 세븐 오브 펜타클. 지지부진해. 내일 연락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좀 정적으로 흘러가고 천천히 간을 본다거나 이 관계가 확 다시 좀 좋아지는 그런 느낌보다는 서로 간에 약간 눈치만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일주일 뒤에 상대방이 연락이 온다면 관계 흐름.
그지, 템퍼런스. 이때 제대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제대로 대화를 하면서 명확하게 서로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어떠한 흐름이 이때 생길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때 혹시나 만약에 이 사람이 연락이 안 온다. 그럼 4주 뒤에, 한 달 뒤죠? 이때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면 관계 흐름. 더 포일 카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이 관계보다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다른 이성이 생긴다거나 가볍게 연락하는 사람이 생긴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4주 뒤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까지는 좋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만약에 일주일 뒤에 어떤 흐름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그 중간에 4주가 되기 전에 두 분 중에 한 분한테는 다른 연락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새 출발을 암시하는 어떠한 흐름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일주일 뒤에 연락을 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관계는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4주 뒤에 연락을 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기는 했는데 상대방은 굉장히 좋아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전보다는 마음이 조금 더 비워지는 어떤 흐름이 있어서 조만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좀 예전보다는 비워지는 어떤 흐름이 생길 수 있어서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진짜 잡고 싶으면 일주일 뒤에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좀 보도록 할게요. It's up to you.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신다거나 이랬을 때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신다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상대방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약간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The situation will improve 나오죠. 상황은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의 기회가 더 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지십니다.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